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천병원 김상범 원장입니다. 오늘은 바늘상 연골 파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고요. 사실은 연골판과 같은 말입니다.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서 물어보시는데 연골과 연골판 뭐가 달라요? 같은 연골이에요. 영어로는 이거를 우리가 메니스커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한글로 이야기하니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연골판도 연골도 같은 말인데 요거는 같은 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릎 사이에 있는 바늘상 연골은 안쪽과 바깥쪽이 있거든요. 안쪽에도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있고 바깥쪽에도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있어요. 그래서 모양이 보름달이 아니라 반달 모양, 좀 작다고 해서 바늘상 연골이라고 부르게 되고, 이게 생각보다 많이 찢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연골이 파열됐다, 연골판이 파열됐다, 또 연골 찢어졌다, 연골판이 찢어졌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확인하기 위해서는 MRI를 찍어봐야 되거든요. 엑스레이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관절의 간격이라든지 아니면 뼈가 뾰족뾰족 한다든지 그런 뼈 조각을 확인하는 것이고, 정확하게 연골판 파열은 MRI를 찍어봐야 되는데 문제는 MRI 정확도가 90%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MRI를 다 찍었다고 해서 무조건 100% 진단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환자분들이 가서 물어본 게 많습니다. MRI 찍었는데 다른 병원에서 다 괜찮다고 이야기를 해요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90%이기 때문에 우리가 10%는 진단이 안 된다는 게 문제죠. 실제로는 그럼 90%까지 진단이 되느냐? 라고 물어보면 또 90%까지 진단이 다 안 될 수도 있어요. 사람은 우리가 MRI를 자료를 많이 봐야 되는데 그걸 진료 시간에 다 봤을 때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병변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실제로 90%가 아닐 수도 있다. 그걸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MRI를 볼 때는 우리가 판독지도 잘 봐야 되겠지만 MRI를 보는 우리 의사 선생님의 실력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환자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고 그 이야기에 맞추어서 병력이라 그러죠. 그걸 잘 보고 그리고 또 검사를 잘 해야 돼요. 어디가 아픈지를 잘 눌러보고 여러가지 이학적 검사를 잘 해야만이 90%의 확률로 MRI를 진단이 되고, 최고로 열심히 해가지고 100%에 도전한 것이 MRI를 찍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예, 그러면 우리가 파워포인트로 가서 자세히 좀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수촌병원 김상범 원장입니다. 오늘은 바늘상 연골 파열에 대한 시간인데요. 검사 중에서 MRI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엑스레이로는 바늘상 연골 파열 잘 보이지는 않죠.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고 예측을 할 수 있으나 확정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MRI를 찍어봐야 되겠습니다. 간혹 보시는 분들이 CT를 찍으면 안 되냐라고 물어보시는데, CT는 뼈를 보고 뼈 조각을 확인하는 검사가 되겠고, 연부 조직이라든지 인대는 연골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MRI를 꼭 찍어보셔야 되겠습니다. MRI는 목적은요, 바늘상 연골 파열의 최초 진단이 됩니다. 엑스레이로 안 되기 때문에 최초로 진단을 내릴 수 있는 좋은 검사가 되겠죠. 또 수술 이후에도 우리가 재파열을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죠. 수술이라고 하면 절제를 할 수도 있고 봉합을 할 수도 있고요. 절제를 하고 난 다음에도 양이 작으면은 또 재파열이 되기도 하죠. 또 봉합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 붙는 건 아니기 때문에 봉합술 이후에도 재파열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간중간에 찍어서 재파열의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확인점, MRI를 통해서 보는 것은 파열의 위치, 그리고 어떻게 찌어지는 양상, 그리고 동방병변의 진단, 그리고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나 후방 십자인대 파열이 되어 있는지, 또는 관절염이 생겼는지, 힘줄이나 인대에 염증이 생겼는지, 우록이 생겼는지, 물 차 있는지, 혈액막에 염증이 있는지 등등을 MRI를 통해서 동방병변을 확인하게 됩니다. 정확성은 꽤 높죠. 90% 이상의 정확성이면 꽤 높다. 하지만 10%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환자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MRI 찍었는데 나는 MRI는 괜찮다고 이야기하는데 내 무릎은 계속 뭔가 불안정하고 빠져나가고 아프다는 경우가 있는데 10%에 속하는 거죠. 우리가 90%는 괜찮다 하지만 10%는 MRI에서 보이지 않는 병변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MRI 단독으로의 진단보다는 이런 것들을 합쳐야 돼요. 병력 이학 검사. 병력이라는 것은 적절한 병의 과거력이죠.
어떻게 아팠는지, 어떻게 지금 치료를 했는지 등등을 다 들어보는 거예요. 자세히 들어보고 또 검사를 해봐야 되죠. 이학적 검사, 무릎을 만져보고 여러가지 눌러보고 여러가지 검사를 했을 때 우리가 알아보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세 개가 합쳐졌을 때 정확한 파일을 확진할 수가 있습니다. 90%라고 하지만 10%는 MRI는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봐야 돼요. 다 봐야만 확진이 되겠습니다. MRI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젊은 성인에 대해서 반응성 연골 파일이 됐는데 이런 경우가 증상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MRI를 찍었는데 파일인데 난 안 아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별로 안 아파요? 괜찮아졌어요? 이러면은 MRI 후 치료 계획이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MRI상 파일 부위가 불안정하면요, 안 아파도 수술을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더 찌어지고 범위가 더 커지기 때문에 수술을 하는 것이 낫고, 근데 다행히 파일 부위가 안정적이다, 또 증상이 없다, 별로 없다, 거의 안 아프다라고 하면은 그냥 두시는 거죠. 보존적 치료, 비수술적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분이 꽤 있어요. MRI 찍었는데 안 아파요, 별로. 시간이 지났는데 안 아파요 하게 되면은 나중에 수술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운동선수입니다. 야구 선수나 축구 선수가 3월달에 계약을 했죠. 근데 갑자기 또 아파요. 시즌 중간에 4월달, 5월달에. 그래서 MRI를 찍어보니까 반응성 연골 파일이 있는데 또 동반된 손상이 있어요. 또 만일에 전방 십자인대가 부은 파일이 있다, 같이 동반되어 있다. 그러면은 완전 파일이 아니기 때문에 더 지켜보는 거예요. 이럴 때는 보존적 치료로 시즌을 마무리하는 거죠. 수술 안 하고 보조기도 하고요. 주사 치료, 약물 치료 등등 여러 가지를 하면서 그냥 시간을 끌어서 시즌을 마무리하는 거죠. 왜냐하면 학년은 올라가야 되니까. 특히나 3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중요하거든요. 대학도 가야 되고 프로 진학을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은 대부분 수술 안 하고 지켜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부은 파일 넘어서 완전 파일이다, 전방 십자에.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시즌 중에 운동 선수라도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거는 늦추게 되면은 더 불안정해지고 연골 파일이 심해지기 때문에 이럴 땐 빨리 해야 돼요. 조기 수술을 하고 빨리 복귀하는 게 낫겠죠. 전방 십자인대는 재건술을 해주게 되고, 반응성 연골은 봉합술이나 절제술을 해서 빨리 완쾌해서 1년 뒤에 보죠. 1년 뒤에 우리가 다시 정상적인 복귀를 하자라는 것이 완전 파일일 때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제 또 일반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운동을 많이 좋아해요. 저는 축구 없이 못 살아요. 일주일에 최소 한 번, 많이 하면 3번 정도까지는 축구를 해야 돼요. 야구도 좋아하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MRI 상에서 반응성 연골 파일 확진이 됐어요. 이럴 때 빠르게 수술하는 경우가 수술 미루는 경우가 있는데요. 빨리 수술하는 경우는 우리가 이학적 검사상이 양성이에요. 검사는 우리가 다 봤죠. 맹물A, 플리 테스트 그런 걸 다 했을 때 양성이고 심한 통증이 있으면 수술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수술을 미루는 경우는 이학적 검사 음성이고 통증도 심하지는 않아요. 경미한 통증일 때는 수술을 미루는 거죠. 이럴 때는 우리가 주사 치료, 약물 치료를 하다가 향후 완전 파열이 심해지면 그때 수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보는 거죠. 결국은 이학적 검사가 중요한 거예요. 이학적 검사가 양성이냐 음성이냐, 통증의 양상에 따라서 우리가 수술과 비수술로 미뤄지겠습니다. 이런 경우 MRI 상에서 우리가 운동을 좋아하는 일반인입니다. 22세 남자, MRI에서 본 게 파일이 보여요. 파일이 보이고 여기도 파일이 보이고, 이런 거는 이학적 검사에서 양성인 경우가 꽤 많아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실제로 관절경 소견을 보면 이렇게 너털너털 찌어져 있고 말려져 있기도 하죠. 이런 경우는 수술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또 운동을 하지 않는 일반인, 운동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이제 여자분들이 많죠. 운동을 하지 않는다, 나는 그냥 일만 한다, 또는 주부 생활만 한다 하는 분들, 남자분들이라 하더라도 사무일만 하고 책 읽기를 좋아하는 선비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은 MRI 상에서 만일 반혈성 연골 파일이 있다, 어떨 때 수술하느냐? 파일 양상이 급성기 변변입니다. 떼꾸당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갑자기 아파요. 그냥 간만에 운동을 했어요. 간만에 배드민턴을 했는데, 등산을 했는데 아프다. 그리고 또 이학적 검사 양성일 때는 이럴 때 수술을 하는 거죠. 근데 운동을 하지 않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갑자기 아파진다고 이야기해요. 여자분들이 많아요. 40대, 50대 됐을 때 60대도 있고요. 파일 양상이 퇴행성 병변이에요. 그냥 나이가 들면서
연골이 흐물흐물 조금씩 약해져서 닳아져서 안 좋아지는 경우, 이런 경우 통증이 또 심하지 않으면 지켜봐요. 굳이 운동도 좋아하지 않는데 퇴행성 병변을 수술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퇴행성 병변을 또 수술하고 나면은 또 나머지 남아있는 연골이 또 약하기 때문에 또 파열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안 아프다 그러면 약 먹고 주사 맞고 하면서 지켜보는 것이 괜찮습니다. 크게 양상이 불안정하지 않다 그러면, 만성이라 그러면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볼까요? 이런 급성기가 생긴 거예요. 이런 경우거든요. 수술을 해야 되는 파열이 급성기 병변. 똑바닥 넘어진다든지 여러가지 운동하다 다쳤어요. 하얗게 보이죠? 까맣게 보여야 정상적인 연골인데 뭔가 하얗게 보이기가 안 좋다는 거죠. 여기도 보니까 뭔가 하얗게 물도 차고 뒤쪽으로도 물이 차고 MRI 보니까 하얗게 이렇게 병변이 보여요. 이거 어떻게 보일까요? 실제로 보면 이렇게 보여요. 생각보다 찌어져 가지고 파열이 뼈 사이에 끼어 있죠. 이런 경우는 꽤 아픕니다. 뱅글뱅글 돌아다니고요. 이런 경우가 통증이 더 심해지고 더 찌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수술을 빨리 하는 것이 좋죠. 놔둬봤자 좋아지지 않는다. 이런 파열 부위는 더 심해진다. 남아있는 연골이 더 없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런 연골이, 연골 파편 부위가 요 위에 있는 뼈 연골을 자꾸 쳐요. 여기는 그렇게 되면 요 위에 관절염이 생기게 됩니다. 아래 위로 탁탁탁 치면서 끌어가지고 관절염이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파편 부위는 제거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전체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파열이 돼서 뱅글뱅글 돌아다니죠. 이렇게 파열된 부위고, 이런 경우 우리가 피판 파열이라고, 피판 플랩 테어라고 하는데요. 끼어서 댕글댕글 움직이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정리를 해줘야 돼요. 정리를 해주게 되면 깔끔해지죠. 깔끔해지는 영상입니다. 남아있는 연골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잘 버티리라고 보여지는데요. MRI의 정확성입니다. MRI만 찍으면 모든 것이 다 진단되는 것이 아닌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MRI 찍으면 다 보이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는데 MRI는 90% 정확성을 보입니다. 하지만 2에서 3mm 간격으로 촬영을 하므로 모든 연골 파열이 다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MRI 찍었는데 병원에서는 그래요. 괜찮아요. 엑스레이, MRI 괜찮아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환자분들은 계속 아프다 그래요. 근데 MRI는 병원 가면 다 보여주면 다 괜찮다 그러죠. 왜냐하면 2, 3mm 간격을 촬영을 하는데 이 3mm 안에 들어가는 파일이 있다 그러면 이게 잘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럴 때는 내가 모르지만은 숨겨진 파일이 있을 수도 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 보이는 거 아니에요. MRI 찍는다고 해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21세 남자, 바깥쪽에는 외측 반응성 연골 파열이죠. 부록이 많이 생겨져 있어요. 이런 걸 보고 우리가 파열이 심하구나, 있구나 라고 알 수 있는데 MRI 보면 약간 한게 보여요. 약간 하얗게 보이지 우리가 심한 파열이란 걸 연골에서 이렇게 MRI에서 보이지 않는데요. 여기도 옆에서 보면 약간 하얀 거, 이거 파열은 있는데 그렇게 심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이렇게 많이 찌어져 있죠. 관절경으로 보면은 꽤 많이 찌어져 있고 이런 부위가 삼각형으로 뾰족하게 찌어져 있고 저 안에도 다 찌어져 있어요. 이런 경우는 MRI보다 심하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한번 얼마나 심한지 전체 수술 사진을 보겠습니다. 펄럭펄럭거리고 안에서 이렇게 피판 부위를 제거하고 나니까 이렇게 무록이 나와요. 뭐냐면은 이렇게 피판 부위를 이렇게 덜렁덜렁 걸린 부위를 우리가 제거를 했죠. 제거를 하고 나니까 또 끼어있는 부위를 빼내야 돼요. 끼어있는 부위를 빼내고 나서 보니까 그런데 무록이 있어요. 아까 전에 엑스레이 MRI 상에 봤던 요거죠. 무록이 있거든요. 무록을 우리가 빼내주게 됩니다. 뽕 터트려 주는 거죠. 뽕 터트리게 되면은 이렇게 누런 무록이 막 나와요. 무록도 다 제거하고 이런 거를 깔끔하게 정리한 모습이죠. 이렇게 해야 좀 안 아프겠죠? 어쩔 수 없이. 자, 숨겨진 병변, 우리가 히든 리전이라고 합니다. 숨겨진 병변, 안 보이는 병변. 어떤 경우가 있느냐? 외측 반응성 연골 후각부, 특히 외측 반응성 연골은 MRI에서 뒤쪽은 잘 안 보이거든요.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우리가 MRI 보는 것보다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잘 안 보인다는 거죠. 한쪽, 뒤쪽보다는 바깥쪽 뒤가 잘 안 보입니다. 또 정복되어 있는 양동이 손잡이형 파열, 양동이 손잡이형은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자리에 들어가 있으면 MRI 찍으면 정상으로 보여요. 그래서 환자분 MRI 찍을 때마다 정상이에요 라고 이야기해요. 병원마다 100군데 다 찍은 다 정상이에요 라고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방사형 파열,
조그맣게 찢어졌는데 MRI 상에서 만약 2, 3mm 커트로 지나가는데 이렇게 찢어졌는데 MRI는 여기 찍고 여기 찍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또 접혀진 파열, 파열이 돼서 이렇게 접혔어요. 접히게 되면 또 잘 안 보여요. 그리고 뒤쪽으로 이동한 파열, 우리가 파열이 됐는데 뒤쪽으로 확 이동해 있으면 이쪽도 보이지가 않아요. 이런 병변들, 숨겨진 병변이 있기 때문에 MRI에서 90%의 정확도다, 10%는 보이지 않는다, 이런 경우들이 되겠습니다. 숨겨진 병변 한번 볼까요? MRI 보면 이거 하얀 거 보이는데 이거 거의 우리가 이런 거 파열이라고 말하기 힘들어요. 하지만 굳이 찾아보면 약간 이렇게 하얀색의 시그널이 떠요. 또 여기도 앞에서 봤을 때도 여기 하얀색.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요걸 연골의 파열이 외측 반월상 연골 후각부예요. 외측 반월상 연골 EV예요, EV. 근데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우리가 이거 수술해야 되냐라고 판단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실제로 관절경 수술을 해보니까 여기에 찢어져 있죠. 여기도 찢어져 있고 여기도 찢어져 있고 꽤 많이 찢어져 있어요. 이렇게 병변이 꽤 심하죠. 전체적으로 그렇게 수술 기본데요. 넣어서 당겨보니까 쭉 빠져나오죠. 원래는 증상을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막대기를 넣어서 탐식자를 넣어서 당겨보니까 다 빠져나와요. 이런 경우를 이거예요. 외측 반월상 연골 후각부가 파열됐는데 양동이 정복되어 있는 양동이 손잡이형 파열이에요.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찢어진 거 있죠. 이걸 우리가 방사형 파열이라고 하거든요. 방사형 파열. 그래서 결국은 이분은 세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외측 반월상 연골 후각부, 양동이 손잡이형 파열, 방사형 파열까지 다 있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수술을 했습니다. 숨겨진 병변이 있으니까 전체 영상을 쭉 볼게요. 방사형 파열이 있고요. 여기도 누렇게 되어 있어요. 이미 오래됐다는 파열이죠. 그래서 막대기로 쭉 당겨 보니까 공간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연골을 볼 수 있고, 양동이 손잡이형 파열이죠. 빠져나왔죠.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꽤 길이가 길죠. 이만큼의 거리가 길다. 이렇게 관절염이 생겼어요. 이미 봉합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봉합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다시 깨매서 원래 위치에다가 갖다 붙여줍니다. 갖다 붙여주고 여기 잘 들어갔죠. 잘 들어가고 관절염이 생기고, 그래서 요 방사형 파열은 또 정리를 했어요. 이렇게 정리하는 봉합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봉합하면 잘 붙겠죠. 이렇게 해서 안 빠져나와야 되겠습니다. 자, 반월상 연골 파열 MRI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재밌죠? 내가 모르는 것도 있고 우리가 들은 것도 있고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마음에 드신다면 영상 끝나자마자 구독 버튼 바로 나옵니다. 구독 버튼 바로 눌러주시고 좋아요, 알람, 3종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반월상 연골 파열로 MRI를 찍고 괜찮다고 하신 분들, 또 수술을 해야 된다는 분들, 수술을 안 해도 된다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건강하세요.